이 사연은 서울 강남의 한 저택에서 벌어진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한 이야기입니다. 5월의 따스한 햇살이 거대한 유리창을 통해 쏟아져 들어오는 저택 안 김태주는 아침 식사도 거른 채 서재에서 서류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55의 나이에도 여전히 단단한 체격과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그는 대한민국 굴지의 건설회사를 일군 성공한 사업가였죠. 하지만 그 누구도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난 30년간 단 한 번도 결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어요. 회장님, 오늘 오후 2시에 가정부 면접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비서 최 과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김태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저택 정원에 장미꽃들이 만개 있었죠. 문득 30년 전 그 여름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장미가 피어 있던 날이었어요. 25살의 김태주는 아버지가 물려준 작은 건설회사를 키우기 위해 밤낮 없이 뛰어다니던 시절이었죠. 그리고 그 무렵 운명처럼 만난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박은혜라는 이름의 맑은 눈동자를 가진 23세 여대생이었어요. 은혜야. 김태주는 혼잣말처럼 그 이름을 중얼거렸습니다.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나는 그녀의 모습이었죠. 긴 생머리가 바람에 날리던 모습, 수줍게 웃던 미소, 그리고 마지막 밤에 따뜻했던 체온까지도요.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김태준의 아버지가 사업 확장을 위해 그에게 정략 결혼을 강요했고, 은혜는 그 사실을 알고 조용히 사라져버렸어요. 김태준이 아버지의 뜻을 거부하고 그녀를 찾으러 갔을 때 이미 은혜는 흔적도 없이 사라진 후였습니다. 그 후로 김태준은 결혼을 거부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마찬가지였죠. 수많은 여자들이 그에게 접근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은혜만이 있었습니다. 사업은 성공했지만 개인적인 삶은 공허했어요. 회장님, 면접 준비를 해드릴까요? 최 과장의 목소리에 김태주는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지난 가정부가 고향으로 내려간 후 벌써 한 달째 혼자 지내고 있었거든요. 이 넓은 집에서 혼자 있으니 더욱 외로움이 커져만 갔습니다. 그래, 준비해. 김태주는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어요. 새로운 가정부를 구한다고 해서 이 공허함이 채워질까 싶었지만 그래도 누군가의 존재가 필요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면접 지원자들이 하나둘 찾아왔어요. 대부분 50대 이상의 경험 많은 아주머니들이었죠. 김태주는 기계적으로 면접을 진행했습니다. 요리 실력, 청소 경험, 근무 가능 시간 등을 물어보며 적당한 사람을 찾으려 했어요. 마지막 지원자가 들어올 시간이 되었습니다. 문이 열리며 한 여자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어요. 김태주는 고개를 들었다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30년 전 그 맑은 눈동자, 여전히 아름다운 얼굴선, 그리고 어딘지 모르게 애잔한 분위기까지. 안녕하세요. 박은혜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였어요. 조금 더 성숙해졌지만 여전히 따뜻한 그 목소리 말이에요. 김태준의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30년을 기다린 순간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찾아올 줄이야. 하지만 은혜의 표정은 담담했어요.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죠. 그녀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건지 아니면 모르는 척하는 건지 김태준은 알 수 없었습니다. 앉으세요. 김태준은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썼어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면접이 시작되었지만 김태준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만난 첫사랑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그녀는 왜 여기에 있는 걸까? 그리고 왜 그를 모르는 척하는 걸까? 은혜 역시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면접 내내 손을 꼭 쥐고 있었고
시선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어요.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죠. 면접실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은혜는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어요. 30년 만에 다시 마주한 그 사람, 김태준이 바로 눈앞에 앉아 있었으니까요.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눈가에 깊어진 주름이 그가 겪었을 세월의 무게를 말해주고 있었죠. 가정부 경험이 있으신가요? 김태준의 질문에 은혜는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네, 지난 10년간 여러 집에서 일했습니다. 은혜의 목소리는 의도적으로 차분했어요. 하지만 내심은 온통 혼란스러웠죠. 왜 하필 이 집이었을까? 서울이 이렇게 넓은데 어떻게 이런 일이? 김태준은 은혜의 이력서를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결혼은 하셨나요? 예전에 했었습니다. 지금은 혼자 딸을 키우고 있어요. 은혜는 최대한 담담하게 답했지만 딸 얘기를 할 때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김태준의 눈빛이 예리해졌어요. 딸이 있으시군요. 몇 살인가요? 29살입니다. 은혜는 재빨리 대답했지만 그 순간 김태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하는 걸 놓치지 못했습니다. 29살. 그것은 그들이 헤어진 후 정확히 9개월 뒤에 태어났을 나이였어요. 그렇군요. 김태준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가슴속에서 뭔가 뜨거운 감정이 치밀어 올랐지만 섣불리 말할 수는 없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과 확신할 수 없는 현실 사이에서 갈등했죠. 면접은 계속되었습니다. 요리 솜씨, 청소 능력, 근무 시간 등 일반적인 질문들이 오갔어요.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다른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혹시 김태준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예전에 어디서 만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기억나지 않으세요? 은혜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김태준은 실망스러웠지만 더 이상 추궁할 수는 없었습니다. 혹시 자신의 착각일 수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목소리, 그 미소, 심지어 말할 때 살짝 고개를 기울이는 습관까지 모든 것이 은혜였어요. 언제부터 일할 수 있으신가요? 김태준이 물었습니다. 내일부터라도 가능합니다. 은혜는 사실 이 일이 절실했어요. 딸 지민이 직장을 구하지 못해 당분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하필 그 일자리가 김태준의 집이라니 운명의 장난 같았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출근해 주세요. 김태준은 다른 지원자들과 비교할 생각도 없이 즉석에서 결정했어요. 그가 정말 은혜인지 확실하지 않았지만 그냥 보내기에는 너무 아까웠습니다. 면접이 끝나고 은혜가 나간 후 김태준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정말 은혜일까? 아니면 내가 너무 그리워해서 착각하는 걸까? 은혜 역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이제 어떻게 하지? 집에 도착하자 딸 지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면접 어땠어요? 합격했어. 은혜는 간단히 대답했지만 표정이 밝지 않았어요. 그럼 좋은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우울해 보여요? 지민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그래. 은혜는 딸에게 진실을 말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내 아버지일지도 모르는 사람 집에서 일하게 됐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날 밤 은혜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30년 전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태준과 처음 만났던 대학교 근처 카페, 함께 걸었던 한강공원, 그리고 마지막 밤. 그때 은혜는 태준의 집안에서 반대하는 결혼 얘기를 듣고
상처받아 떠나기로 결심했었어요. 하지만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그와 함께한 그 밤이 있었죠. 그리고 그 후 지민을 임신했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은혜는 태준에게 알리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의 앞날에 짐이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이제 와서 그 진실을 밝힐 수는 없었어요.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고 지민도 이미 다 자란 어른이 되었으니까요. 은혜는 그저 조용히 일만 하고 빨리 이 집을 떠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한편 김태준도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어요. 은혜에 대한 확신과 의심이 교차했습니다. 내일부터 매일 그녀를 볼 생각에 기대와 두려움이 함께 밀려왔죠. 다음 날 아침 7시 은혜는 김태준의 저택 앞에 서 있었습니다. 거대한 철문과 잘 가꿔진 정원을 보며 새삼 그의 성공을 실감했어요. 30년 전 그가 꿈꾸던 모든 것을 이뤘구나 싶었죠. 안녕하세요. 은혜는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들어오세요. 김태준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문이 열리자 은혜는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현관에서 김태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젯밤 한잠도 못 잔 듯 눈가가 부어 있었지만 여전히 위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일찍 오셨네요. 김태준이 말했어요. 시간 약속은 지켜야죠. 은혜는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김태준은 은혜에게 집 안을 구석구석 보여주었어요. 거실, 주방, 서재, 그리고 2층의 침실들까지. 저택은 정말 넓었습니다. 혼자 살기에는 너무 큰 공간이었죠. 평소에 손님이 자주 오시나요? 은혜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거의 혼자 지냅니다. 김태준의 답변에는 어딘지 쓸쓸함이 배어 있었어요. 은혜는 마음 한구석이 아팠습니다. 그토록 성공했지만 이렇게 외롭게 살고 있다니. 하지만 그것도 그의 선택이었겠죠. 주방에서 아침 식사 준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는 재빨리 주방으로 향했어요. 일에 집중하면 복잡한 감정들을 잠시나마 잊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김태준은 은혜가 요리하는 모습을 멀찍이서 지켜봤습니다. 예전에도 그녀는 요리를 잘했어요. 대학생 시절 작은 원룸에서 라면 끓여주던 기억이 났습니다. 지금은 훨씬 능숙한 손놀림이었지만 집중할 때 입술을 살짝 깨무는 습관은 여전했어요. 다 됐습니다. 은혜가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간단하지만 정성스럽게 준비된 식사였어요. 김태준은 젓가락을 들고 한 입 맛봤습니다. 순간 눈이 커졌어요. 이 맛. 정확히 30년 전 은혜가 해주던 그 맛이었습니다. 어떠세요? 은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맛있습니다. 김태준은 짧게 대답했지만 가슴속은 벅차올랐습니다. 이제 확신했어요. 이 사람이 분명 그때의 은혜라고 말이에요. 식사 중에 김태준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대학교는 어디를 나오셨어요? 은혜의 손이 살짝 멈췄어요. 연세대학교 국문과입니다. 바로 그때 은혜가 다니던 학교와 전공이었어요. 김태준의 확신은 더욱 커졌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왜 모르는 척 하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였어요. 그렇군요. 저도 그 근처에서 자주 시간을 보냈거든요. 김태준이 은근히 떠봤습니다. 아, 그러세요? 은혜는 대수롭지 않은 듯 대답했지만 내심 초조했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떠보면 언젠가 들킬 것 같았거든요. 오후가 되자 은혜는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서재에서 먼지를 털던 중 책장 사이에 끼워진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발견했어요. 호기심에 꺼내본 순간 은혜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은 30년 전 자신과 김태준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한강공원에서 찍었던 그 사진. 김태준이 아직도 간직하고 있었다니. 그 사진. 뒤에서 김태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언제부터 서재에 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가 은혜 뒤에 서 있었어요. 은혜는 황급히 사진을 제자리에 꽂으려 했지만 손이 떨려서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김태준이 사진을 주워들었어요. 그리고 은혜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이제 기억나시나요? 은혜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더 이상 모르는 척할 수도 없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진실을 털어놓을 수도 없었죠. 저는 정말 기억이. 은혜가 어버버했습니다. 은혜야. 김태준이 부드럽게 불렀어요. 그 목소리에는 30년간 쌓인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은혜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오랫동안 참아왔던 감정들이 터져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은혜는 급히 서재를 나가려 했습니다. 은혜야, 잠깐만. 김태준이 그녀의 팔을 잡았어요. 그 순간 은혜의 핸드백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내용물들이 쏟아졌습니다. 지갑, 열쇠, 그리고 지민의 사진이 바닥에 널브러졌어요. 김태준은 그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29살의 아름다운 여성이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그런데 그 얼굴을 보는 순간 김태준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여자의 눈썹, 코, 입모양. 젊은 시절 자신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었거든요. 김태준은 지민의 사진을 든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 아이가 당신 딸이라고 했죠? 은혜는 재빨리 사진을 빼앗으려 했지만 김태준이 한 발 물러섰어요. 그의 눈빛이 예리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29살이라고 했죠? 김태준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섞여 있었어요. 우리가 헤어진 게 30년 전이고. 그만해요. 은혜가 소리쳤습니다. 사진 돌려주세요. 하지만 김태준은 사진을 놓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지민의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볼수록 확신이 서더군요. 이 아이는 분명 자신의 핏줄이었어요. 은혜야. 김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내 딸이야? 은혜는 그 질문에 답할 수 없었어요. 눈물만 주르륵 흘러내렸죠. 30년간 지켜온 비밀이 이렇게 허무하게 드러날 줄이야. 대답해줘, 은혜야. 제발. 김태준이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은혜는 고개를 저었어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김태준은 믿지 않았습니다. 은혜의 표정, 그녀의 눈물, 모든 것이 진실을 말해주고 있었거든요. 그럼 아버지가 누구야? 김태준이 다그쳤습니다. 그건 말할 수 없어요. 은혜가 고개를 숙였어요. 김태준은 답답했습니다. 왜 은혜가 이렇게 진실을 숨기려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만약 정말 자신의 딸이라면 왜 30년간 숨겨온 걸까요? 은혜야, 나는 알 권리가 있어. 김태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만약 정말 내 딸이라면. 아니라고 했잖아요. 은혜가 울먹이며 소리쳤어요. 왜 자꾸 그런 말씀을 하세요?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격해졌습니다. 김태준은 답답함에 서재 안을 왔다 갔다 했고 은혜는 그 자리에서 계속 울고 있었어요. 은혜야. 김태준이 진정하고 다시 말했습니다. 나는 그냥 알고 싶은 거야. 30년 동안 너를 잊지 못했어.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그만해요, 제발. 은혜가 손으로 귀를 막았어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요. 김태준은 은혜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녀가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지 알 것 같았어요. 아마도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었죠. 은혜야, 나는 너를 원망하지 않아. 김태준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만약 정말 내 딸이라면 오히려 고마워. 너 혼자 그 아이를 잘 키워줘서.
하지만 은혜는 고개를 계속 저었어요.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그때 김태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회사에서 급한 일이 생겼다는 연락이었어요. 김태준은 잠시 고민하다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하지만 은혜야, 우리 사이에 아직 끝나지 않은 얘기가 있어. 은혜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김태준이 나간 후에도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녁때가 되어서야 은혜는 겨우 정신을 차렸어요. 김태준이 돌아오기 전에 저녁을 준비해야 했거든요. 하지만 손이 떨려서 제대로 요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김태준은 밤늦게 돌아왔어요. 회사 일로 하루 종일 바빴지만 머릿속은 온통 은혜와 지민 생각뿐이었습니다. 저녁 드세요. 은혜가 조용히 말했어요. 오후의 일로 두 사람 사이의 분위기는 어색해져 있었죠. 김태준은 묵묵히 식사를 했습니다. 평소보다 음식 맛이 좀 이상했지만 은혜의 심정을 생각하면 뭐라 할 수 없었어요. 은혜야. 김태준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 일은 미안해. 너무 성급했나 봐. 은혜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여전히 말하기가 어려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할 수 없어. 김태준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만약 정말 내 딸이라면 나도 아버지로서 해야 할 일들이 있거든. 은혜의 어깨가 떨렸어요. 김태준의 말이 마음 깊숙이 와닿았거든요.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 모두 잠들지 못했어요. 김태준은 지민을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뿐이었고, 은혜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은혜가 청소를 하고 있을 때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김태준은 서재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고, 은혜가 문을 열어주러 갔어요. 어머, 지민아. 은혜가 깜짝 놀랐습니다. 딸 지민이 예고 없이 찾아온 거였어요. 엄마, 깜짝 방문. 지민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떤 집에서 일하시는지 궁금해서 왔어요. 와, 정말 크네요. 은혜는 식은땀이 났어요. 하필 왜 오늘 지민이 와야 하는 거죠? 지민아, 갑자기 오면 안 된다고 했잖아. 빨리 돌아가. 그때 서재에서 나온 김태준과 지민이 마주쳤습니다. 김태준은 지민을 보는 순간 숨이 멎을 뻔했어요. 사진으로 보는 것과 실제로 보는 건 완전히 달랐거든요. 지민의 눈매, 코끝, 심지어 웃을 때의 표정까지. 젊은 시절 자신의 모습과 너무나 똑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민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어머니가 여기서 일하고 있어서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김태준은 한참 동안 지민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뛰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이 아이가 내 딸이구나. 이제는 확신했습니다. 들어와서 차라도 한잔하고 가세요. 김태준이 간신히 말했어요. 아니에요, 회장님. 지민이는 바빠서. 은혜가 황급히 말렸지만 김태준의 시선은 계속 지민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잠깐 쉬었다 갈게요. 지민은 예의 바른 아이였어요. 거절하기가 어려웠죠. 거실에 앉은 지민을 바라보며 김태준은 온갖 질문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어떤 걸 좋아하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꿈이 뭔지. 30년간 놓친 모든 순간들이 아쉬웠어요. 직업이 뭐예요? 김태준이 물었습니다. 아직 구직 중이에요.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했는데 요즘 취업이 어려워서. 지민이 솔직하게 답했어요. 김태준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신의 딸이 취업 때문에 고생하고 있다니. 당장이라도 도와주고 싶었어요. 우리 회사에서도 신입사원을 뽑고 있는데. 김태준이 말하려던 순간 은혜가 급히 끼어들었습니다. 지민아, 이제 가야지. 시간이 늦었어.
은혜는 김태준이 더 이상 지민과 대화하는 걸 막고 싶었어요. 하지만 김태준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잠깐만요. 혹시 아버지는? 아버지는 어릴 때 돌아가셨어요. 지민이 담담하게 답했어요. 엄마 혼자 저를 키우셨죠. 김태준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은혜가 지민에게 아버지가 죽었다고 거짓말을 한 거였어요. 왜 그래야 했을까요? 그랬군요. 어머니가 혼자 키우시느라 고생이 많으셨겠어요. 김태준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배어 있었어요. 네, 하지만 엄마는 정말 훌륭하세요. 저를 위해서 무엇이든 희생하셨거든요. 지민이 은혜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은혜는 그 말을 들으며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김태준 역시 마찬가지였죠. 자신이 없는 동안 은혜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지 상상만 해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혹시 연락처를? 김태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회장님 안 됩니다. 은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지민아, 정말 이제 가야 해. 지민은 어머니의 단호한 어조에 놀랐지만 일단 일어났어요. 그럼 이만 가볼게요. 안녕히 계세요. 김태준은 지민이 나가는 모습을 아쉬운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딸과 처음 만났는데 이렇게 헤어져야 한다니. 지민이 떠난 후 김태준은 은혜를 다그쳤습니다. 왜 그랬어? 왜 내가 죽었다고 거짓말을 한 거야? 그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은혜가 담담하게 답했어요. 좋은 방법이라고? 김태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내 딸이 아버지가 없다고 생각하며 사는 게 좋은 방법이야? 당신한테는 더 좋은 미래가 있었잖아요. 은혜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가난한 여자와 그 아이 때문에 인생이 망가지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김태준은 그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래가 뭐가 중요해? 내 딸인데.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에요? 은혜가 소리쳤어요. 지민이는 이미 다 컸고 당신도 성공한 삶을 살고 있잖아요. 굳이 이 평온함을 깨뜨릴 필요 없어요. 김태준은 은혜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걸까요? 자신의 딸을 만나는 게 평온함을 깨뜨리는 일이라니. 은혜야, 나는 지민이를 알고 싶어. 내 딸로서 받아들이고 싶고. 김태준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안 돼요. 은혜가 고개를 저었어요. 절대 안 돼요. 그날 저녁 김태준은 은혜가 저녁 준비를 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민을 본 후로 마음이 더욱 복잡해졌어요. 자신의 딸이 분명한데 왜 은혜가 이렇게 완강하게 거부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은혜야, 우리 진솔하게 얘기해보자. 김태준이 주방으로 들어가며 말했습니다. 은혜는 손을 멈추지 않고 계속 요리를 했어요. 할 얘기 없어요. 지민이를 봤잖아.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김태준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어요. 그 아이 눈을 보는 순간 확신했어. 내 핏줄이라는 걸 말이야. 착각이에요. 은혜가 차갑게 말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김태준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만해, 은혜야. 왜 자꾸 거짓말을 해? 30년 전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했던 그 밤을 기억 못해? 은혜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왜? 부끄러워? 아니면 후회해? 김태준이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나는 그 밤을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 오히려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기억이야. 그만하세요. 은혜가 소리쳤어요. 들고 있던 국자를 바닥에 떨어뜨리며 뒤돌아섰습니다. 왜 자꾸 그때 일을 들춰내려고 하세요? 왜냐하면 그게 진실이니까. 김태준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지민이잖아.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 딸이 태어나서
30년을 살아왔다고. 은혜는 벽에 등을 기대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지민이 아버지는 다른 사람이에요. 그럼 누구야? 김태준이 다그쳤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어디 있어? 왜 지민이한테는 아버지가 죽었다고 말한 거야? 은혜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거짓말 위에 거짓말을 쌓다 보니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거든요. 답해줘, 은혜야. 나는 알 권리가 있어. 김태준이 은혜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손 떼세요. 은혜가 김태준의 손을 뿌리쳤어요. 당신은 아무 권리도 없어요. 30년간 어디 있었는데 이제 와서 권리를 주장해요? 김태준은 그 말에 얼굴이 굳어졌어요. 나는 너를 찾았어. 너무 늦었지만. 찾았다고요? 은혜가 비웃었어요. 언제요? 언제 저를 찾으셨다는 거예요? 너희 집에 갔었어. 하지만 이미 이사를 간 후였고. 김태준이 변명하려 했지만 은혜는 듣지 않았어요. 그때 이미 늦었어요. 저는 임신한 걸 알고 혼자 결정했어요. 당신의 앞날에 방해가 되지 않으려고 말이에요. 은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방해가 되다니. 김태준이 황당해했습니다.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 아니야. 내가 결정할 일이었어. 당신 아버지가 반대하셨잖아요. 은혜가 소리쳤어요. 가난한 집안 딸이라고 당신과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김태준은 그제야 깨달았어요. 은혜가 아버지의 말 때문에 상처받고 떠난 거였구나. 은혜야, 그건. 그리고 맞는 말이었어요. 은혜가 자조적으로 웃었어요. 실제로 당신은 성공하셨잖아요. 저 같은 여자와 결혼했다면 이만큼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 소리 하지 마. 김태준이 간절하게 말했어요. 성공이 뭐가 중요해? 나는 30년간 외로웠어. 너와 내 딸 없이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은혜는 김태준의 진심 어린 말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말 해봤자 소용없어요. 지민이는 이미 자신만의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래도 알 권리는 있잖아. 자신의 아버지가 누군지 말이야. 김태준이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안 돼요. 은혜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지민이가 혼란스러워할 거예요. 지금까지 아버지 없이 잘 살아왔는데 갑자기 나타나면 어떻다는 거야? 내가 지민이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김태준이 흥분했어요.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은혜가 차갑게 말했어요. 지민이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 거였어요. 그런데 그걸 지금 와서 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김태준은 말문이 막혔어요. 은혜의 말이 가슴에 박혔거든요. 정말로 지금 와서 아버지 노릇을 할 수 있을까요? 은혜야. 김태준이 힘없이 말했어요. 나도 기회를 줘. 늦었지만 아버지가 되고 싶어. 하지만 은혜는 이미 마음을 굳혔어요. 죄송하지만 불가능해요. 그리고 저는 내일부터 일을 그만두겠어요. 뭐라고? 김태준이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계속 일할 수는 없어요. 서로에게 고통스럽기만 하잖아요. 은혜가 말했어요. 김태준은 은혜가 떠난다는 말에 패닉이 왔어요. 이제 막 다시 만났는데 또 이럴 수는 없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은혜는 평소보다 일찍 와서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김태준은 밤새 한숨도 못 잤어요. 은혜를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견딜 수 없었거든요. 정말 가는 거야? 김태준이 무거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이게 최선이에요. 은혜는 담담하게 답했지만 그녀 역시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김태준은 은혜가 나가려는 걸 막고 싶었지만 억지로 붙잡을 수는 없었습니다.
대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했어요. 은혜야, 한 가지만 물어볼게. 정말 마지막으로. 김태준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지민이가 정말 내 딸이 맞지? 은혜는 한참 동안 침묵했어요. 이제 와서 계속 거짓말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진실을 말하기도 어려웠거든요. 왜 그렇게 중요해요? 은혜가 반문했어요. 내가 아버지라면. 김태준이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어요. 내가 아버지라면 책임을 져야 하잖아. 늦었지만 말이야. 은혜는 김태준의 진심을 느꼈어요. 하지만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진실을 말하면 모든 게 달라질 텐데, 과연 그게 옳은 일일까요? 그때 현관벨이 울렸어요. 김태준이 문을 열어보니 지민이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모시러 왔어요. 지민이 정중하게 말했어요. 은혜가 급히 나왔어요. 지민아, 왜 또 왔어? 엄마가 일 그만둔다고 하셔서요. 무슨 일 있었어요? 지민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김태준은 지민을 보는 순간 또다시 가슴이 뛰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닮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자신의 젊은 시절과 똑같았거든요. 별일 아니야. 그냥 다른 일자리를 찾으려고 해. 은혜가 얼버무렸어요. 하지만 지민은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어요. 혹시 제가 어제 와서 실례가 됐나요? 아니야, 전혀. 김태준이 급히 말했어요. 오히려 반가웠어. 지민은 김태준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어딘지 모르게 익숙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혹시 어디서 뵌 적이 있나요? 김태준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혈육의 정이란 게 정말 있는 걸까요? 아니, 처음 봐. 하지만 지민은 계속 김태준을 응시했어요. 이상해요. 왜 이렇게 익숙한 느낌이 들지? 은혜는 불안했어요. 지민이 뭔가 눈치채는 것 같았거든요. 지민아, 이제 가자. 잠깐만요. 김태준이 말을 멈췄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민 씨, 혹시 시간 있으면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요? 무슨 얘기요? 지민이 궁금해했어요. 은혜가 급히 끼어들었어요. 안 돼요. 우리 가야 해요. 하지만 김태준은 이번만큼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지민 씨, 당신의 아버지에 대해 궁금한 게 있어요. 지민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아버지요? 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는데, 정말 돌아가신 걸까요? 김태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지민이 당황했어요. 은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그만해요. 지민아, 가자. 하지만 김태준은 계속했어요. 지민 씨, 혹시 생년월일이 언제예요?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지민이 의아해했어요. 그냥 궁금해서요. 김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1994년 12월 15일이에요. 지민이 답했어요. 김태준은 그 날짜를 듣고 확신했어요. 은혜와 마지막 밤을 보낸 후 정확히 9개월 뒤였거든요. 지민아, 김태준이 감정이 북받쳐 말했어요. 나는 그만. 은혜가 소리쳤어요.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 지민은 두 사람의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왜 이렇게 이상해요? 김태준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30년간 억눌러왔던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지민아, 김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는 내 아버지야. 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지민은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고, 은혜는 절망적인 얼굴로 고개를 떨궜습니다. 뭐라고요? 지민이 어리둥절해했어요. 30년 전에 내 엄마와 사랑했어. 그리고 너는 그때 생긴 우리의 딸이야.
김태준이 진실을 털어놓았어요. 지민은 김태준과 은혜를 번갈아 바라봤어요. 엄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는 돌아가셨다고 하셨잖아요. 은혜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어요. 지민아,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지민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30년간 거짓말을 하신 거예요? 김태준도 지민에게 다가갔어요. 지민아, 나도 몰랐어. 내가 있다는 걸 전혀 몰랐다고. 지민은 충격에 빠져 말을 잇지 못했어요. 갑자기 나타난 아버지, 30년간의 거짓말, 모든 게 혼란스러웠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지민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왜 이런 거짓말을 하신 거예요? 지민의 울음소리가 저택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30년간 쌓아 올린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기분이었어요. 은혜는 딸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며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지민아, 엄마가 잘못했어. 은혜가 딸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지민은 뿌리쳤어요. 왜요? 왜 그런 거짓말을 하신 거예요? 지민이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없다고 생각하며 30년을 살았다고요. 김태준도 마음이 아팠어요. 딸이 이렇게 고통받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거든요. 지민아, 나도 미안해. 내가 있다는 걸 알았다면. 알았다면 뭐요? 지민이 김태준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정말 저를 받아주셨을까요? 아니면 엄마처럼 짐이라고 생각하셨을까요? 짐이라니. 김태준이 격하게 반박했어요. 너는 내 딸이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라고. 하지만 지민은 쉽게 믿지 못했어요.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었거든요. 그럼 지금까지 어디 계셨어요? 왜 엄마를 찾지 않으셨어요? 김태준은 할 말이 없었어요. 변명처럼 들릴까봐 두려웠거든요. 나는 찾으려고 했어. 하지만 너희는 이미 사라진 후였고. 핑계예요. 지민이 차갑게 말했어요. 정말 찾고 싶었다면 찾을 수 있었을 거예요. 은혜가 지민과 김태준 사이에 끼어들었어요. 지민아, 아빠를 원망하지 마. 모든 건 엄마가 결정한 일이야. 엄마도 마찬가지예요. 지민이 은혜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왜 제가 결정할 권리를 빼앗으신 거예요? 아버지를 만날지 말지는 제가 정할 일이었잖아요. 세 사람 모두 침묵에 빠졌어요. 지민의 말이 옳았거든요. 어른들의 판단으로 아이의 권리를 빼앗은 셈이었으니까요. 한참 후에 지민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저는 시간이 필요해요. 이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기에는. 지민아. 김태준이 간절하게 불렀어요. 죄송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확답할 수 없어요. 지민이 고개를 저었어요. 30년 동안 없었던 아버지를 하루아침에 받아들이기는 어려워요. 김태준은 실망스러웠지만 지민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자신이라도 같은 상황이라면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거예요. 알겠어. 시간을 가져. 김태준이 말했어요. 하지만 지민아, 한 가지만 기억해줘. 나는 정말로 내 아버지가 되고 싶어. 늦었지만 말이야. 지민은 대답하지 않고 은혜를 바라봤어요. 엄마, 집에 가요. 은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수도 없었거든요. 김태준은 두 사람이 떠나려는 걸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붙잡고 싶었지만 지금은 그들에게 시간을 주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은혜야. 김태준이 마지막으로 불렀어요. 나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너희 둘 다 놓치고 싶지 않아. 은혜는 뒤돌아보지 않고 말했어요. 시간이 해결해 줄 거예요. 모든 걸 말이에요. 며칠 후 김태준은 혼자 저택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새로운 가정부를 구하지도 않고 그냥 혼자 지냈죠.
은혜와 지민 생각뿐이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지민이 혼자 찾아왔어요. 김태준은 깜짝 놀랐지만 반가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민이 조심스럽게 인사했어요. 지민아. 김태준이 감격스러워했어요. 들어와. 거실에 앉은 지민은 한참 동안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김태준도 기다려줬죠. 며칠 동안 생각해봤어요. 지민이 드디어 입을 열었어요. 정말 어려운 결정이었어요. 김태준은 긴장했어요. 지민이 어떤 결정을 내렸을지 궁금했거든요. 저는 지민이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했어요. 아버지를 알고 싶어요. 늦었지만 말이에요. 김태준은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날 뻔했어요. 정말이야? 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지민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천천히 시간을 두고 알아가고 싶어요. 그리고 엄마도 용서해 주세요. 당연하지. 김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 엄마는 너를 잘 키우기 위해 최선을 다한 거야. 지민이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엄마 얘기 들어보니 정말 힘들게 사셨더라고요. 저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나도 미안해. 그때 함께하지 못해서. 김태준이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그 후로 지민은 가끔씩 김태준을 찾아왔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가까워졌죠. 김태준은 지민이 좋아하는 것들을 하나씩 알아가며 기뻤고 지민도 아버지의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몇 달 후 김태준은 은혜에게 연락했어요. 지민과의 관계가 안정되면서 이제는 은혜와도 정리하고 싶었거든요. 만날 수 있을까? 김태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은혜는 한참 고민하다가 승낙했어요. 언젠가는 해야 할 얘기였거든요. 다시 만난 두 사람은 예전처럼 어색하지 않았어요. 지민을 통해 서로의 마음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거든요. 고마워, 은혜야. 김태준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지민이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줘서 저야말로 미안해요. 30년간 아버지의 권리를 빼앗아서. 은혜도 사과했어요. 두 사람은 이제 과거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딸 지민이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 다시 시작해볼까? 김태준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은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민이를 위해서라도 그래야겠죠. 1년 후 세 사람은 정말 가족이 되었어요. 김태준과 은혜는 결혼했고 지민은 아버지의 회사에서 일하며 새로운 꿈을 키워나갔습니다. 늦었지만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찾은 거였죠. 김태준은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아내와 딸이 곁에 있었으니까요. 30년의 기다림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는 걸 말이에요.